50km 테슬라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부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이게 팬텀 브레이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팬텀 브레이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영상을 좀 제가 찍고 싶지만 전 테슬라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 찍으신 분이 없을까 하고 해외를 다 돌아다녔는데 울트라비니라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만 올리시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분만큼 잘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거를 써도 되겠냐 했더니 이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쳐도 샌드 된다고. 이렇게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또 아이콘까지. 저도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써도 됩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요. 팬텀 브레이크가 뭐냐? 이거를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비니님 영상을 보시고선 먼저 욕을 좀 했으니까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보시기 싫으신 분은 잠깐 소리를 꺼주셔도 돼요. 안 나오죠. 느려진 거 같아. 방금 봤어요? 차 없었는데 지금 방금 차 없었다고. 진짜 이거 봐요. 지금 봐봐. 왜 브레이크를 밟냐고. 와, 지금 완전히 빡침이 느껴지는 영상이죠. 팬텀 브레이킹 뭐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팬텀, 고스트라고 하거든요. 미국 애들은 고스트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팬텀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왜 테슬라에 이런 컴플레인이 많을까? 이런 거를 이 오토파일럿 말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현대도 하고, 그죠?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벤츠, 볼보, 뭐 BMW, 한국, GM, 포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차도 전 세계에서 몇 %밖에 못 파는 테슬라는 왜 유독 크루즈 컨트롤 모드에서 얘네들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얘네들 크루즈 컨트롤이나 다른 데 크루즈 컨트롤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모드에서 왜 도대체 팬텀 브레이킹이 나고 있느냐? 그 전에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밟는 거고 급발진은 내가 밟지는 안 했는데 발진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 누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자동차 회사가 판단하는 위험은 누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제조사는 30초 뒤에 광고 뒤에 광고 큐. 뭐 반반, 그죠? 급발진, 브레이킹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급발진은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들이받아서 위험한 거고 팬텀 브레이킹은 내가 브레이크를 안 하고 싶은데 브레이크 밟아서 뒷차한테 추돌당할까 봐 위험한 거잖아요. 제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급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옛날에 토요타 급발진 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된 사건이었는데 영어로 unintended braking이나 엑셀이 되는 거예요. 그죠? unintended braking, unintended 엑셀. 여기 밑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의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의도. 이거를 제조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요. 제조사도 이렇고 미국의 그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거의 기본은 뭐냐면 운전자가 의도를 했느냐. 의도.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차가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을 한다. 조타를 한다. EPS가 갑자기 돈다. 이런 것들은 다 급발진입니다. 급발진이라고 한국말로는 하지만 급가속, 아니, 급도 아니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사실 좋을까요? 사실 급발진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의도하지 않은, 이거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의도하지 않은 브레이크, 의도하지 않은 가속, 의도하지 않은 조향, 오제동, 오가속, 그죠? 오작동, 그렇죠? 오작동, 그죠? 오작동 좋네. 오작동은 동급입니다. 다. 모두 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오작동은 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급발진만 지금 문제가 생기지만 팬텀 브레이크는 동일하게 위험한 브레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니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할 만해요. 이거 왜 이러냐고 막. 와, 지금.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사람들한테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팬텀 브레이킹은 강하게 완전히 내가 원지로 꽝 하고 때려박으면 모르겠는데 좀 밟다가 기분 나쁘게 밟다가 놔주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 뼛속까지 빡침이 느껴진다. 자, 그럼 왜 생기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면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차의 이 오토파일럿 화면인데요. 내가 차를 이렇게 감지하고 있어 라는 운전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다른 회사의 차들은 이런 건 보여주지 않아요. 내부로만 처리하지 이건 이게 보여주지 않아요. 테슬라의 자신
자신감이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얘네들을 인지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그런 거고요. 그러면 작동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화면을 보고 있을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타타타타타 보면서 카메라로 찍고 레이더로 찍으면서 퓨전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감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 라인에 있는지, 이게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 레인에 있는지, 상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지 사람인지 이런 거를 계속 컴퓨터가 계속 체크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두 개를 하고 있는, 계속 컴퓨터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잘못 감지를 하면, 얘가 없는데 얘가 있다고 감지를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 차가 없는데 여기 차가 있다라고 카메라가 예를 들어 감지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라인이잖아요.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방금 전에 보셨어요?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얘네가 만에 하나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센서가 야 얘네들 내 앞에 있어 라고 감지해서 갖다 놓으면 브레이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브레이크 밟히는 게 팬덤 브레이크예요. 이게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인지 아니면 얘가 내가 관심 있는 라인에 있는 차인지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이런데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든가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마주오고 있는 차인데 마주오고 있는 차가 내 레인에 있다라고 오판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테슬라를 보면 카메라와 레이더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전방 주식 카메라는 다른 데랑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레이더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카메라와 레이더가 이렇게 보는 거고, 자율주행을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라이다를 붙이죠. 라이다를 여기다가도 붙이고 여기다가도 붙이고 여기다가도 라이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뭐라고 했어? 우리는 라이다 없어도 자율주행할 수 있어 라는 대국민 사기를 치죠. 아까 전에 살짝 스포드린 대국민 사기를 친 거죠. 라이다가 없이도 할 수가 있어. 개소리입니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와 카메라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레이더가 여기까지 한 4세대 레이더까지가 여기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본 레이더고요. 테슬라 라이더를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레이더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제가 의아했는데, 이게 모델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델 S? 모델 S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레이더라는데, 이게 진짜 레이더인가 싶어요. 이런 레이더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이거 레이더라는데 좀 의아했어요. 이런 식의 레이더를 쓰는 업체는 아직 못 봤는데, 뭐 더 발전한 진화한 레이더일 수도 있죠. 레이더의 역할은 똑같아요. 전파를 쏴서 다시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 라이더는 빛을 쏴서, 빛이기 때문에 라이더는 약해요. 언제 약하냐면 뭐 비나 이렇게 뭐 해무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약하고, 레이더는 전파기 때문에 뚫고 나갔다가 오는 게 강해요. 근데 레이더의 단점이 있어. 레이더의 단점은 뭐냐면 분해능이 좀 약해요. 아무튼 레이더와 카메라를 퓨징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레이더와 카메라가 두 가지, 테슬라가 쓰는 카메라와 이 레이더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퓨전을 해야 되는데, 퓨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사람을 디텍트를 하고 있죠. 이제 레이더가 트래킹하는 거랑 이제 레이더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 뭐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퓨전이 된 결과인데요. 퓨전이 된 걸 보시면 두 개를 다 감지를 하다가 얘네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퓨전은 두 개를 다 감지하고 있지만 레이더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레이더는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로 인가먹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금속에서 반사랑 사람에서의 반사. 사람은 반사되는 옷을 많이 입지 않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게, 사람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신호가 많이 미약하거든요. 레이더는 이런 옷은 레이더가 와가지고 흡수해서 반사해가지고 반사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사되는 거를 받아들여서 몇 초 걸렸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반사가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한 쇳덩어리, 차로 완전 쇳덩어리로 뒤집혀져 있잖아요. 이런 데에 근처에 가버리면 그 비반사 물질들이 디텍션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랑 협업을 해서 저거 뭐다라고 이제 퓨전을 해야 돼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서 카메라와 레이더 두 개를 써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카메라와 레이저의 퓨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급발진이 위험하느냐 아니면은 팬텀 브레이크가 위험하느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국 애들도 팬텀 브레이크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아프고 있는 것 같아요. 팬텀 브레이크 쓰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어디서 난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급작하게 밟으면서 뒤에 차들이 이제 박은 케이스 같은데요. 이게 이 제목이 뭐냐면은 팬텀 브레이크 때문에 다중 추돌, 연쇄 충돌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누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길에서 꽉 서버리면 뒤에 차가 바바바바박 하고선 받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팬텀 브레이크가 뭔지, 그 다음에 왜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영상 이거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요건 따로 하나 또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 요건 뭐냐면 벤츠가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를 인식 못해가지고 들이받은 사건인데요. 이거 왜 멈추지 못했냐, 말이 되냐라고 한 거 있어요. 이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일종의 자율주행 기능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 제조업체가 내놓은 답변이 황당합니다. 황당하다고 하니까 사실 황당한 건 아니거든요. 시속 120km로 달리는 수입 전기차. 정체 구간이 나오는데도 속도는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왜 정지된 물체에 인식을 못해서 박았느냐 그랬더니 제조사가 그건 원래 그래 이러니까 사고 당한 입장에서는 빡 떨지. 야 그거 얘기 안 해줬잖아 했더니 제조사가 야 매뉴얼에다가 써놨어. 정지되지 않은 거에는 작동이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써놨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공방이 있었던 거죠. 왜 안 됐느냐 그거는 따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자동차 스마트 크루즈나 뭐 아까 테슬라나 모든 차들이 멈춰있는 차들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왜 많냐 그거는 따로 만들어 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토파일럿을 하려면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 피해. 관련한 게 요거예요. 유로 엔캡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A, B 이렇게 앞에를 감지해서 멈추는 건데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앞에 차가 멈춰 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느냐 감지하고, 두 번째 천천히 움직이는 차에 접근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느냐, 세 번째 나랑 같은 속도로 가다가 얘가 갑자기 브레이크 등을 꽉 밟을 때 얘가 반응해서 멈출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평가 항목이에요. 유로 엔캡은.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현대자동차 광고 받아야 되니까 현대분들 보고 계시죠? 광고 부탁해요. 넥소로 했네요. 스마트 크루즈 똑같은 거예요. 그 테슬라랑 멈춰있는 차예요. 멈춰있는 차고요. 위에 속도가 나옵니다. 위에 속도 뭐라고 나오냐면 50km로 달리면서 멈춰있는 차에 막을 경우 이런 건 웬만하면 다 피합니다.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리는구나. 이거는 80km랑 130km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50km는 무난하게 막잖아요. 80km도 무난하게 막아요. 그죠? 브레이크가 이게 지금 ACC 스마트 크루즈를 컸는데 비상 브레이크가 되면서 삐삐삐 하면서 멈춰줬어요. 멈춰주긴 하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됐냐? 못 멈추고 운전자가 개입해서 이게 개입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운전자가 개입해서 부딪힐 것 같으니까 틀은 거예요. 워닝, 그러니까 경고음은 나왔는데 운전자가 개입해서 도른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의 현재 이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 나의 차는 100km, 상대 차는 20km. 그러니까 델타 80km로 들이받을 때 막느냐? 잘하죠. 이거 다 잘해요. 이거는 제조사들마다 잘해요. 앞에 있는 차 매칭하죠. 그 다음에 130km로 달리고 앞에 있는 차는 60km로 달릴 때 잘해요. 그래서 매칭하죠. 다 성공. 50km 달리다가 앞에 차가 브레이크 한 거예요. 브레이크 하니까 멈췄어. 이건 이제 어려운 건데 앞에 있는 차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앞에 있는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시간이 없는데 잘 막았어. 그래도 부딪혔죠.
이런 식이 이제 현대 수준이에요. 근데 현대가 잘 못하는 거느냐? 이런 거에 제일 잘 나가는 볼보. 요거 하나만 더 보죠. 더 많은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보세요. 이 중에 제일 앞서 나간다고 하는 볼보 풍선차, 저거 한번 제가 리뷰해준 적이 있는데 저거가 6억이 좀 넘습니다. 한국에서 한 8억 정도에 파나? 이게 50km입니다. 네, 저게 8억 정도 합니다. 볼보도 마찬가지로 손 피했죠. 심지어 볼보는 현대보다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보셨어요? 아까 전에 현대는 50km도 피하고 80km도 피했잖아요. 근데 얘는 80km가 왼쪽이거든요. 80km도 박아. 그죠? 오히려 볼보가 더 안 된 거야. 현대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움직이는 차량은 똑같이 피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리빌 테스트, 이것도 못 막죠. 다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죠? 다 운전자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만 성공을 합니다. 테슬라만 성공해요. 왜? 이게 아직 실망하기는 일러요. 왜? 이게 팬텀 브레이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50km 테슬라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부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50km인데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50km인데 이거 5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죠. 이상하죠. 80km랑 130km 보세요. 다 멈춰요. 다 멈춰. No problem. 움직이는 차 다 멈춰. (60km로) 가다 130km로 나오면 다 멈춰. No problem. 아, 이건 사기 축에도 못 들어요. 근데 이렇게 리빌, 누가 갑자기 확 나가가지고 앞에 차를 드러내는 경우 보셨어요? 컷아웃이 있어요. 이 컷아웃, 앞에 차가 확 빠져나가면 얘도 못 멈춰요. 왜냐면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 자, 이건 사기는 아닌데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설명을 제가 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멈춰 있어요. 이거 멈춤이고, 얘가 이제 달리잖아요. 그죠? 달리는데, 여기에 있는 센서나, 여기에 있는 레이더나, 카메라나,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고. 다 똑같은 거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죠? 얘 다 똑같은 건데, 테슬라만 더 나으냐? 뭐 소프트웨어들을 뭐 갈아 넣어가지고 더 나으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게 늘 존재하잖아요.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 두 개, 레이더와 카메라가 어느 정도 컨피던스 레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 카메라가, 야, 나는 저 차가 지금 80km에서 80m 전방에서 감지가 됐어. 레이더가, 잠깐, 나는 지금 90m인데 저게 긴가민가 해. 그러면 두 개를 퓨전을 시키지 않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한 70m에서 잠깐만, 저거 멈춰야 돼. 그러고선 빵 멈춰줘요. 그리고 멈추는 것도 언제 멈추냐면 운전자가 최대한 개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언제까지 개입을 해주냐면, 이게 뭐예요? 운전자한테 자율권을 주느냐, 차에게 자율권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율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운전자에게 줘요. 급발진이 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가속 페달을 밟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죽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아직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브레이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A, B를 삐삐삐삐 하고선 때리고선 더 이상 운전자 너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하고선 브레이크를 빡 밟다 보니까 고속도로 80km 이런데 80km보다 높은 속도 100km 이런 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AB를 제동 콜리전 어보이던스라고 안 그러고 콜리전 미티게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콜리전 미티게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충격을 줄여주는 거라고. 충격을 줄여주는 거. 그런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면, 야, 다 필요 없고 일단 카메라가 봤어. 카메라가 야,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케이, 브레이크 일단 밟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일단 밟아. 아니면 레이더가 카메라보다는 더 멀리 봐요. 근데 레이더가 분해능이 아까 전에 퓨전 해드릴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분해능이 안 좋아가지고요. 다 퉁쳐가지고 하나로 잡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가 나 뭐 잡은 것 같은데 뭐 감지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브레이크 일단 좀 잡아. 그렇게 되니까 아주 멀리서부터 브레이크를 조금씩 잡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나쁘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 제조사들은 안 해요. 그런데 테슬라는 막 해. 그래서 이 카메라나 레이더의 두 개의 컨포메이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보수적으로 카메라나 레이더가 두 개가 다 합쳐가지고 야 이게 내가 멈춰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면 멈추는 건데, 이놈의 테슬라는 카메라나 레이더 중에 하나만 일단 뭐가 잡혀도 야야 안돼 일단 뭐 잡아, 일단 좀 잡아 이렇게 하다가 풀죠. 근데 아까 전에 보다시피 브레이크를 한 방에 우락 하고 밟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현대나 뭐 볼보나 이런 데는 여기에서 마지막에 한 번에 야 운전자 더 이상 개인 못해 밟아 그러면 여기서 빡 하고선 일지로 꽝 때린다고요. 일지로 완전히 빡 그냥 꽂아. 그래가지고 확 멈춰버리거든요. 볼보 혹시 그 볼보 AB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어느 정도인지 감히 제가 시험하다가 한 거를 보여드리기에는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세냐면 원지를 때리는데 내리막기 급제동 영상도 있는데 못 찾겠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은 이렇게 자동차 접근하면서 카메라가 레이더가 계속 이러는 거지. 레이더가 카메라한테 100m부터 100m 나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멈춰야 돼 카메라 너무 보고 있니? 그러면 카메라가 잠깐만 나는 점으로 보이는데 뭐 100m 200m면요 카메라는 아직 그 픽셀이 차로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멈추기에는 불가능해. 그러면은 레이더가 계속 통신을 해요 카메라한테. 야 멈춰야 돼. 카메라가 잠깐만 기다려봐 계속 기다려봐 그러다가 카메라가 야 나도 봤어 레이더 너가 본 게 이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둘이 오케이 악수 핸드쉐이크 둘이 맞아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꽝 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했나요? 테슬라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테슬라는 카메라건 레이더건 이제 서로에게 확인하는 입장에서 카메라가 먼저 보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차에 그림자들이 있어. 이렇게 차는요 여기 막 옆에 있는 차인데 차에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가지고 여기가 껌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카메라가 일단 봐 이렇게 야 여기 뭐 있는데? 레이더한테 보내긴 보낼 텐데 레이더가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세우고 볼게 나는 미안해 레이더 난 일단 좀 세우고 볼게. 그러고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거죠. 살짝 밟으니까 멈출 정도는 아닌데 기분이 나쁜 거지. 기분이 나쁜데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자주 밟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주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데 이게 어디냐면은 철제로 된 다리 이런 데를 들어가면 이런 데를 차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 여기를 운전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멀리서 들어갈 때 여기에 뭐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레이더는 어디에 강하다? 반사되는 문체에 난리가 난다 그랬죠? 여기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튀겨오는 여기 있는 것들이 전파가 다 튀겨오는 거야.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막 들어오는 저음파가 막 들어오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여기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와 레이더가 얘기를 하면서 야 레이더가 야 머리 복잡해 죽겠어 여기 막 야 이 차가 엄청 많은데 카메라가 야 내가 보기에는 차는 뭐 많은데 내 앞에는 없으니까 일단 꾸준하게 가도 되겠어 라고 카메라가 컨펌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잘 안 생기는데 레이더에다가 좀 중점을 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폴스 브레이킹, 팬텀 브레이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는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트럭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차를 얘가 감지를 할 수 있죠. 얘가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감지해서 브레이크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팬텀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해결이 못 되는데 무슨 로보택시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율주행 뭐 올해 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기. 이런 것도 해결 안 되면 지금 이건 벌금 맞아야 되는 수준인데 아무튼 그 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왜 못 멈췄느냐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팬텀 브레이크, 테슬라의 팬텀 브레이크가 왜 자꾸 생기느냐, 왜 다른 차들보다 더 많이 생기느냐는 그 민감도를 훨씬 더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덜 보수적으로 만들어서 웬만한 거에 그냥 다 멈추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이 영상에 보시면 이 영상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인터널은 못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오씨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바에 이 쇠바 아니면 이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자 있죠. 이걸 사람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사람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고 나무를 사람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때문에. 차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방금 차 없었다고. 그림자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봐요. 지금 봐봐. 개발자들한테 들어보면은 알겠지만 뭐 그림자로 인한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터널에서도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을 갑자기 확 빠져나오면서 환해지면서 아니면 터널이 껌껌하기 때문에 터널을 물체로 인지해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비니님 영상에서 보다시피 급하게 해서 완전 일주로 때려박지 않은 거는 감지했다가 다른 센서가 야 그거 아니야 하고서 풀어버린 거예요. 감지하고 밟고 푼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순서적으로는 감지 브레이크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감지 브레이크 감지 풀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꿀럭꿀럭하는 팬텀 브레이크가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죠. 저거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향상시켜가면 좋은데 이게 얼만큼까지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 없어질까.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은 나아지긴 나아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완벽해질 때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베타 버전. 테슬라 맨날 베타예요. 이게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로봇택시, 자율주행 웃기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웃기지 마. 아직은 꿈도 못 꾸는 거고요. 테슬라에 대한 제가 좀 안 좋은 뉴스를 그 사기치고 있는 그 로봇택시에 대한 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할 말이 많아서 벤츠도 해야 되고 로봇택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아무튼 여기서 그만하도록 할게요.